다음 강재묵 기자 준비했죠? 네, 네 번째 아이템 제목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세배 금지 압수수색 우려, 이 비명계 움직임도입니다. 네. 이 최대 명절 설인사, 이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도 빠질 수 없죠. 이 유튜브를 통해 이 연휴 중 국민에게 인사와 안부를 건넸습니다. 이 야당 탄압에 결연히 맞서겠다는 이 내용 함께 담았는데요. 직접 보고 오시겠습니다. 가족과 친구와 함께 웃음과 설렘이 가득한 행복한 설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민생의 훈풍이 불 수 있게 하겠습니다. 국민과 역사를 믿고 어떤 불의에도 당당하게 맞서겠습니다. 저희 세배하러 와도 사무실 친구들이 세배 금지입니다. 세뱃돈 받으러 네, 오라고. 세뱃돈 때문에 기부행위로 압수수색당합니다. 네, 소위 비하인드 영상이라고 하는 이 뒷모습 공개까지 좀 같이 보셨죠? 네. 이 보고 오신 것처럼 이 최근 이 검찰 소환을 겨냥하는 듯한 이 세배하면 안 된다는 이 뼈 있는 농담이 영상에 같이 담기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국민들에게 명절 인사를 건넨 이재명 대표, 이 권리당원들에게 따로 문자를 보내면서 이 내부 단속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네. 이 대표 연휴 기간 별다른 공식 일정은 없었고 이 대장동 의혹에 대응해 변호인단과 이 회의를 열고 있다 이런 소식 정도만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내일은 강경파 초선 의원들의 모임인 이 철험회와 오찬 모임을 따로 가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모임에 대해서 오늘 오전 김남국 의원이 SNS에 글을 올렸는데 네. 일부 언론 보도에서 이 철험의 오찬이 검찰 소환을 앞두고 대응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이 사실이 아니다. 굉장히 예전부터 예정되어 있던 일상적인 자리다라고 이 사법 리스크와 연관성에는 조금 선을 긋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당 차원에서도 이 대표를 지원하는 듯한 모습이 있었는데요. 이 오늘 설 민심 기자간담회에서였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직접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에게나 이재명 당대표에게 대통령이 하는 것을 보고는 참 못됐다, 해도 너무한다는 말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제1야당 대표의 밥 먹듯이 소환 통보를 날리고 하루 조사하면 되는 것을 이틀도 쪼개겠다며 쪼개기 소환까지 하겠다고 합니다. 수백 건의 압수수색, 조작, 기획수사로 오로지 정적 제거와 야당 파괴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설 민심은 윤석열 정권이 해도 너무한다는 것입니다. 이 명절 연휴에까지 간담회를 열어 이 소환 일정 관련된 이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이 듣고 오셨지만 이 대표의 검찰 조사 이 횟수를 둘러싼 이 잡음에 이 하루면 충분하다라고 밝혔죠. 이 방대한 내용을 이유로 이 최소 이틀은 필요하다라고 했더니 검찰 주장을 일축한 것입니다. 이 쪼개기 수사를 통해 이 망신을 주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27일과 나눠 출석한다는 등의 얘기에 단속에 나서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네, 이현정 위원님. 지금 이재명 대표가 약간 뭐 민생 행보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뭐 철험회를 만나기도 하고요. 뭐 권리당원들한테 일일이 또 문자를 보내기도 하고 이런 일련의 행보들 저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일단 뭐 검찰 소환을 앞두고 일단 당 내부를 일단 좀 단합시키고 네. 또 자신의 중심적으로 이제 좀 뭉치게 하는, 근데 아마 거의 뭐 전력을 두고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최근에 지난번 성남 FC 사건 수사할 때 네. 그때 검찰에 동행했던 의원들이 한 40명 정도 됐지 않습니까? 네. 근데 숫자를 놓고 보면 많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실제 민주당 의원들이 169명입니다. 거기에 40명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최근에 그 친명계 내부에서도 혼자 가서 조사받아야 된다 이런 또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네. 거기에다가 또 이 지금 비명계가 최근에 민주당의 길인가요? 모임을 지금 또 구성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사실 이 연구 모임이라는 게 결국 이게 이제 개파로 진전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즉 이재명 대표의 어떤 검찰 두 번의 소환을 앞두고 이제 서서히 어떤 원심력이 많이 작용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본인 중심으로 뭔가 좀 잡아당기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아마 의원들이 이번에 설날 내려가면서 의정 보고서라든지 프랭카드라든지 네. 제가 유심히 보니까 이재명 대표하고 같이 찍은 사진을 한 분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보통 그때 되면 이게 설날이나 의정 보고서에 보면 아무래도 뭐 이 야당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 또 여당 같으면 윤석열 대통령 네. 이렇게 함께 찍은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게재를 해서 내가 이렇게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썩 듣기로는 아마 이재명 대표와 함께하는 사진을 찍은 걸 다룬 의원들이 꽤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만큼
당 내부의 어떤 충성도나 이런 그 결집력이 약해졌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좀 집중을 해서 이번 사법 어떤 리스크를 좀 넘으려고 하는 것에서 철험회하고 이 성년을 끝나자마자 내일 만난다는 것도 아마 그런 취지가 아니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을 중심으로 좀 이 원심력을 좀 작용해서 안팎으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열심히 좀 챙기고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근데 강재묵 기자, 이재명 대표 우리가 친이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른바 비명계. 비명계도 좀 새 분리기에 좀 나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비명계 연인 30여 명이 오는 31일 이 민주당의 길을 공식 출범하기로 했습니다. 이 앞서 미리 지난달에 발족했던 이 친문 포럼 이 사이제에 이어 이 세력화의 시동을 거는 모습인 건데요. 이 김종민, 이원욱 의원 포함해 이 홍영표, 이인영 의원 등 역시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이 민주당의 향후 행보를 고민하는 이 토론 모임을 표방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포스트 이재명 체제를 준비하는 게 아니냐라는 관측이 함께 나오는 중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이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이 비명계를 향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바로 김종민 의원의 이 발언 때문인데요. 직접 듣고 오시죠. 당원에 대한 규정을 어떻게 했냐면 1,000원씩 당비 내는 사람을 주권자라고 인정을 한 겁니다. 주로 이런 당원민주주의나 대의민주주의를 하는 나라들 되게 보면 활동을 기준으로 해서 그 권리 행사를 하는 기준으로 삼아요. 지금처럼 1,000원 당원 중심으로 가게 되면 동원 당원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일반 국민들에 비해서 왜 우월한 어떤 권한을 행사해야 되는지 이 차별성이 좀 분명해지지가 않아서. 네, 방금 들으신 1,000원 당원이다라는 표현, 이 월 1,000원 이상의 이 당비를 내면 이 당내 선거에 투표권을 갖잖아요. 네. 1,000원 권리 당원을 의미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이른바 이 개딸들을 비하하는 표현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명계 조홍천 의원도 어마어마한 팬덤이 결합되면서 의원들이 비겁하고 졸렬한 경험을 하게 된다라며 친명계에 날을 세웠는데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 민주당 청원 게시판에 김종민, 이원욱, 조홍천 의원의 징계나 탈당을 요청한다, 이런 글까지 올라오게 된 겁니다. 이 청원인은 당신들이 있는 민주당에 단 1원도 내고 싶지 않다. 저 3명에 대해선 낙선 운동을 할 것이다 라며 분개했다고 하는데요. 이 청원에는 오늘 오후 1시 기준으로 9,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의를 누른 상태입니다. 네. 김준일 대표님, 예.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약간 1,000원 당원이라는 말 자체가 좀 자극적이긴 합니다. 근데 또 이런 발언으로 인해서 약간 또 내홍이, 친명, 비명계 내홍이 좀 심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일단 뭐 1,000원 당원이라는 게 쉽게 얘기를 하면은 뭐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진보당, 민주노동당이나 이런 데서 가졌던 진성 당원이 아니라 네. 사실상의 이제 당원 비만 내면은 모든 당원으로 이제 인정하는 방식이거든요. 이게 양당 지금 국민의힘도 그렇고 당원을 늘리는 과정에서 양당의 공이 문제가 되고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좀 당으로서 활동을 하지 않고 온라인에서 전투적으로 뭔가를 팬덤 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을 지적을 한 건데 이게 이제 정치적 소비자 운동하고 맞물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이콧, 내가 소비자다, 주권자다 그래서 보이콧하거나 이렇게 공격하는 이런 거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부적으로 좀 이런 부분을 당원 활동을 강화를 하는 방식으로 조금 더 해결을 해야 되는데 1,000원 당원이라는 표현이 좀 자극적이긴 해요. 그걸 좀 어떤 식으로든 유감을 표명하고 당원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조금 이 자격들을 정돈을 할지에 대해서 내부적 민주주의 강화를 좀 해야 될 필요는 지금 있어 보입니다. 네, 지금 사실 뭐 비명계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건 뭐 친문계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 지금 뭐 친문계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지금 모인 거를 저희 친문계라고 좀 얘기를 하죠.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 생각할까 궁금했었는데 이 연휴 동안 저희 MBN에 나온 탁현민 전 의전 비서관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그 사람의 행동과 말을 보면 가장 그게 정확하지 않을까요? 주변의 어떤 해석이나 비평보다도. 선거 직전에 이재명 대표 당시 후보를 청와대로 모셔서 오찬과 격려를 하시고 또 본인이 매시던 넥타이까지 선물로 줬던 기억. 양산에서 두 분이 같은 시간을 보냈었고 그걸 보면 뭐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님의 뭐 케미랄까요? 혹은 관계랄까요? 그게 가장 정확하게 눈에 보이는 거 아닐까요? 네, 지금 뭐 양산으로 초대도 했고 넥타이도 줬고 라고 굉장히 뭐 좋은 것처럼 얘기를 했으면 또 그 앞에서는 제가 제 마음도 모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또 약간 또 자락을 깔기도 하고요. 이현종 위원님.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글쎄요, 딱 거기까지.
넥타이를 거기까지? 주고 뭐 전화한 거기까지. 아. 그 이상은 뭐 발전되지 않는 관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뭐 서로 간에 이 앙금들이 많죠. 지난 2017년 경선 과정에서도 좀 앙금이 있었고, 네. 그 이후에도 사실은 뭐 조금의 어떤 앙금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대통령이 이제 이재명 당시 후보가 됐을 때 초청했을 때 그때 자리 배치를 보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때 당시에 보통 보면 대통령과 당의 후보가 원탁에 비슷하게 이렇게 앉거든요. 네. 근데 당시에는 대통령이 앉고 옆에 이제 이재명 후보가 앉고 바로 건너편에 이철희 정무수석이 앉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비춰보면 그동안에 조금의 어떤 대통령이 흔쾌하게 이렇게 이재명 대표를 뭔가 지지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또 최근에 친문의 이 모임 결성을 보면 이재명 대표와는 조금 일정 정도 좀 뭔가 거리가 있는 듯한 느낌들. 그래서 탁현민 비서관이 내 마음 나도 모른다라고 네. 할 정도로 어떻게 싹 어떤 그 결합도가 높은 관계는 아닌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현정 의원님은 넥타이 양산초대 거기까지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일단 뭐 보기 이쭉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 앞으로 이재명 대표의 어떤 사법 리스크, 검찰 리스크가 계속 이어지는 상황에서 비명 친명 간의 갈등에 문 전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 것인가 이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